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갈등은 지난 갈등이야 잘 아시죠. 검찰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라는 것은 곧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조사, 이 청와대와 연관된 세 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고, 이것의 상당 부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그 청와대 연관된 수사의 방해,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수사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 조국 전 장관 일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돼서 다 넘어갔고요. 그 중에 이제 몇몇 그야말로 잔무 처리 정도만 남았고요. 아직 그 중간 단계를 조금 넘은 정도인 것은 바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명, 예를 들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아니면 송철호 변호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거기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남겨놓고 있고 4월 15일 총선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두 사람 갈등이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또다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우선 그 갈등의 양상을 본다면, 2월 27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전국 검찰청에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꼭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우선이다, 처벌보다. 지금 처벌해서 이 사람들 처벌한다고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방역당국 제대로 대처했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방역에 집중하자,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자. 쉽게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최근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있죠. 검찰권 자제, 절제 있는 검찰권 행사.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절제 있는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바로 2월 27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니까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미가 사뭇 다른 지시를 하루 사이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것은 2월 27일이고 다음날 바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이 지시는 보도자료로 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느냐. 제가 보건대는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28일 날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현행 검찰청법이나 이런 취지와도 어긋나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하여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만천하에 국민 앞에 공개하는 일이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청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신천지가 정부 시책에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여론,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마치 주범인 것이냐, 주범으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국민 앞에 우선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신천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천지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일단 국민들 앞에 신천지가 주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더 급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검찰 수사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면 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이렇게 강제수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거기에 딱 들어서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은밀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딱 가지고 있다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들어가야 그 압수수색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밀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기밀을,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압수수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천하의 국민들 앞에 공개해서 우리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신천지한테 숨을 사람 다 숨고 그 다음에 숨길 것 다 숨겨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걸 했다. 더군다나 강제수사라고 얘기만 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뿌려서 국민들 앞에 먼저 알렸다. 이거는 수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치의 힘이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행위라는 것이죠. 정치행위. 그러니까 수사를 진척시키고 정말 신천지로 하여금 수사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정부 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도록 만들려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취했다. 그러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했냐? 요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강제수사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제공한 명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명단이 크게 다르다 얘기한 거하고도 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명단을 쥐고 있는 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치인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영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분석해봐도 바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본인이 바로 2월 27일에 했듯이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당시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구원파 수사, 이 수사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유병언 씨 결국 체포도 못하고 스스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파 수사라는 거, 그래서 구원파 수사 뭘 했습니까? 유병언 씨 그 자녀들 다 외국으로 도망갔었고 그거 뭐 불러들인다고 어쩌고 했지만 그 뒤로 흐지부지 돼서 결국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다지 별 처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에 대해서 그 당시에부터 저도 사실은 그 방송에서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구원파를 마치 때려잡듯이 했는데 아니 구원파가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파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병원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수사 청해진 해운, 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가 유병원이다 하는 것이지, 유병원이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구원파가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라는 것이 이 코로나19 확산 전파에 어떤 진앙이 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많이 퍼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신천지가 그러면 그 코로나19를 중국 우한에서 들여와서 여기서 고의적으로 퍼뜨렸나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원파 수사도 그래서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마치 구원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곧 구원파 사람들을 숨게 만들었고, 그것이 제대로 수사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신천지도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그것도 여권 정치인들이 지금 신천지를 이 코로나19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기류가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부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신천지의 여러 가지 집회, 위장단체 이런 걸 뿌리 뽑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가 포교 활동하는 것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본질은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를 막는 게 본질이지, 신천지 여러 가지 선교 조직이나 봉사 조직이나 이걸 뿌리 뽑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본질인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더욱더 확산되는 걸 막는 데에 신천지 측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게 아니고 신천지 자체의 종교적 포교 활동 또는 그 조직, 이것을 이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세월호 수사 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검찰 수사의 영역, 그것도 정부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우선은 방역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정말 수사 본연의 자세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여기서 나올 수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앞으로 매 사건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총선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별 갈등인 요소가 없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재개가 될 때 또 한 번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쯤 되면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텐데 이때 또 갈등이 생긴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도 바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장관과 그 다음에 수사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총장 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이런 갈등을 끝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제가 보건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